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5년도 10월 실시한 서울시 학평 화학2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예, 1번은 고체 결정 구조죠. 그러니까 리튬하고 이제 AU, 금이 있는데,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하나 박혀 있으니까 얘는 채심이고, 얘는 면 한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면심.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가면 기억은 뭐 분자는 아니잖아요. 그게 금속이니까, 그렇지? 따라서 얘는 분자가 아니고 금속 결정이다. 그 질문이고. 그 다음에 금은 여기 면 한가운데 하나씩 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채심이 아니고 얘는 면심. 그러니까 애가 채심이죠. 그리고 뭐 단위세포 세는 거는 뭐 다 알잖아요. 이 꼬다리에 있으면 원래 사이즈의 8분의 1이고 그럼 이 꼬다리가 8개 있으니까 곱하기 8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온전한 게 하나 있으니까 요 두 개 더한 게 여기에 단위세포 안에 있는 입자수죠. 따라서 몇 개니 얘는? 예,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면에 있는 것이 원래 사이즈의 2분의 1, 6면체니까 곱하기 6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있는 것이 원래 사이즈의 8분의 1, 8개 있으니까 그럼 요 2개 더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4 떨어지지. 그래서 금이 리튬보의 2배다. 디귿선지는 맞는 거죠. 됐죠? 예, 다음 가겠습니다. 예, 2번은 요 문제는 그 분자 간의 힘에 대한 건데 여기 기준 끓는 점이 크다는 거는 분자 간의 힘이 세다 이 뜻이지. 그래서 정리 한 번 더 하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 분자 간의 이 얘기는 분자 간의 힘이 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분자 간의 힘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닿는 표면적 사이즈와 관계가 되어 있거든. 근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자 간의 힘에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분산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뭐 이런 그대로 분산력은 사이즈가 큰 게 큰데 보통 사이즈가 크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게 분산력이 크다라는 거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적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적용하는 게 2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가 쌍극자 힘 그리고 엄청 크게 작용하는 수소 결합 요 2가지가 있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분산력은 있거든. 그럼 그게 분자량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뭐 30이나 34나 32나 분자량 차이가 별로 없죠. 따라서 이 세 녀석의 분자 간의 힘은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놓으시면 돼. 그런데 얘는 끝에 여기 OH라는 게 있잖아. 그럼 플러스 알파 중에서 아주 큰 수소 결합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 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은 애가 약간 더 큰데 뭐 별 차이 없다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애는 무극성이거든. 근데 얘는 끝에 플로린 붙어 있잖아요. 극성이잖아. 비대칭 구조로서. 따라서 애는 쌍극자 힘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끓는 점은 애가 더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2번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이 x가 마이너스 78보다 크냐 작냐인데 뭐 당연히 작아야 되지.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수소결합 찾아낼 수 있어? 그 질문인 거. 다음에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힘이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요 3번 문제는 화학전지잖아. 그러니까 화학전지는 예를 들어서 양이온 되기 쉬운 순서가 금속 X가 Y보다 더 크다 하면 얘가 Y보다 X가 양이온이 좀 더 되기 쉽거든요. 그럼 얘는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는 것이.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 전자를 만들어내는 극이 무슨 극? 그렇지.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만들어내는 극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A에서 쿠리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첫 번째 1번 양이온 되기 쉬운 순서, 산화되기 쉬운 순서는 A가 구리보다 크다고. 그 결과 A가 전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양이온 되니까 이 A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고 여기 있는 A 플러스의 개수는 증가죠. 그 결과 A 플러스의 농도는 좀 더 진해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온 이 전자를 누가 쳐받아야 되냐 하면 이 금속이 이걸 받고 음이온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액 상태를 보니까 구리 이온이 있거든. 따라서 구리 이온이 이렇게 가면서 구리로 바뀌는 것이야. 그 결과 여기 구리판은 구리가 자꾸 달라붙으니까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여기 구리 이온 수는 감소하게 돼서 몰 농도는 원래 있던 1보단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구리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아니죠. 금속판 A가 반응성이 더 세니까 A가 마이너스 극이고 A는 플러스 극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A가 구리보다 세다. 리에는 맞는 선지고. 그럼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방금 한 것처럼 이 녀석의 양은 증가, N은 감소를 하니까 따라서 A 플러스의 양, 몰수는 증가한다. 이것도 맞지 뭐. 그래서 맞는 선지는 리은하고 디귿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요 문제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건데 우리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지? 그렇지, 농도 있죠.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지? 다음에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정촉매를 쓰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부촉매를 쓰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서 그렇죠,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농도 항목은 전부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농도의 영향은 다 고정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온도하고 촉매니까 이 두 개 요소 중에서 하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실험 1과 2를 비교했더니 1이 더 빠르거든? 그 얘기는 뭐? 온도는 T1이 더 크구나. 그거 우리 알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의 영향을 딱 똑같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촉매를 써보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2는 V인데 3은 50V거든. 속도가 빨라졌지? 왜? 무슨 촉매를 썼으니까? 정촉매를 썼으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춰버렸으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 A, 3에서 첨가한 촉매는 정촉매다. 이 워딩은 맞고, 다음에 B는 T1이 T2보다 높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는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요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거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정촉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언덕이 좀 낮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정촉매를 쓰든 또는 이렇게 해서 부촉매를 쓰든 반응 엔탈피는 요 반응물과 생성물, 요 에너지 차이 얘기하거든. 요 볼록이만 달라졌지 요 차이는 안 바뀌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반응 엔탈피는 같다. 학생 C의 말은 맞는 말이지. 셋 다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A, B, C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만에 나오네요. 이거는 물의 상평형 그래프인데, 상평형 그래프. 뭐 가로축이 온도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 상태가 변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밀도가 떨어지고 있고 갑자기 쫙 변해서 밀도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밀도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난 건 상태가 변한 것이다. 그러면 온도 낮을 때 이 상태는 고체고 N은 그렇죠. 액체 상태가 돼버리겠지. 그런데 이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거든.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렇지 밀도가 같은 지점이 두 군데가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하나는 얼음, 고체와 하나는 액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액체고 누가 고체인지를 찾아라 돼 있는데 그걸 요 자료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같은 지점이 있어. 그러면 요 나가 바로 액체가 되고 가는 고체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고체일 때 온도가 T1, T1, T2, 3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며 요 사이에 있다 이 뜻이고요. 그렇죠? T1과 T2는 서로 다르다 돼 있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방금처럼 이렇게 잡으면 이걸 하나를 T1,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T2 이렇게 쓰게 되면 이 T1과 이 T1이 똑같거든. 즉 얼음과 물의 T1이 같기 때문에 이 T1은 그렇죠. 어느 점이 뒷발해야 되죠.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 이렇게 연결한 요때 온도가 T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때 밀도가 T2가 되잖아. 얘가 D2. 그리고 여기 D1은 요거 딱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도 D2가 되는데 그때 D2일 때 온도가 T2니까 요 녀석이 한 대충 여기쯤이 T2다 잡아놓으시고 그럼 밀도는 T예요. D3가 제일 크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어딘가가 D3가 돼서 여기가 T3다라고 놓고 온도 1, 2, 3를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끝납니다. 다음에 그러면 기억, 가는 고체다. 맞고요. 다음에 T3가 T2보다 아니죠. T2가 T3보다 크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서 얼음의 경우에는요, 수소결합수가 일정하죠. 안 끊어졌고. 그런데 이때부터 수소결합이 와자자자자 끊어지게 되거든. 그리고 액체 상태가 된 다음부터는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결합수는 감소합니다.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에 묻던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분자당 수소결합의 평균 개수는 나하고 요거 물었구나. 얼음하고 물 물었는데 요때 수소결합이 다 끊어지니까 얼음일 때 가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 선지도 땡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가 기억 하나죠. 다음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분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분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양이온 되기 쉬운 순서가 뭐 금속 A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금속 B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는 H 플러스도 있고, 수소. 그 다음에 뭐 C가 있다 치면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근데 전기분해는 그 이온으로 있던 이런 등등의 물질들을 각각의 원소로 쪼개내버리는 거거든.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분해돼서 석출되기 쉽다. 그러니까 양이온 되기 어려운 것들, 반응성이 낮은 것들, 그 녀석이 상대적으로 속출되기 쉽다인데 가운데 물이 하나 껴있는 겁니다. 물은 전기분해할 때 화원에서도 나왔지만 산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화돼서 산소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돼서 수소를 발생시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싹 하고 보시면 좀 키울게요. 화면을. 쭉 보시면 애도 AQ고 애도 AQ고 애도 AQ거든. 그럼 여기서 전부 다 경쟁적으로 대상 들어가는 녀석이 물이 들어가 있다 이 뜻이야. 오케이? 따라서 물은 플러스 극에서도 블라블라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도 블라블라가 되거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전극 A에서는 갑자기 수소가 나왔어. 여기에는 수소가 없다고. 그렇지. 그러면 누가? 그렇지. 물이 분해돼서 수소를 만든 거거든. 그럼 수소 기체가 나오는 극은 환원돼야 되니까 무슨 극? 그렇죠. 마이너스 극이고. 뭐 여기서 Cl 마이너스가 이걸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극. 극 찾는 건 금방 우리가 찾죠.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극에는 나트륨과 물이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먼저 분해되냐를 싸울 텐데 결론적으로 물이 분해해서 튀어나왔잖아.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나트륨이 물보다는 분해가 안 돼. 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Cl2. 여기서는 물하고 Cl이 경쟁을 해서 플러스 극에서 환원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플러스 산화가 되잖아. 근데 누가 산화가 돼버렸지? Cl이 산화됐잖아.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Cl-가 물보다는 산화가 잘 돼. 따라서 물하고 Cl이 경쟁을 하면 Cl 녀석이 이 Cl-가 산화가 돼가지고 Cl2가 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l이 있으니까 Cl2 나온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Cl이 있으니까 누가 나와? Cl2가 나오는 것이 뭐.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K하고 물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경쟁하는데 수소 나온 걸로 봐서 그렇지. K도 물보다는 세. 분해가 안 돼. 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리하고 물하고 경쟁했더니 구리가 튀어나왔잖아.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구리는 물보다 약해. 그래서 네가 그냥 마이너스 극이니까 환원돼서 구리로 속출돼서 나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기분의 기본 내용이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전극 A는 마이너스 극이다를 알 수가 있고 동그라미 기억이 Cl2다로 됐고요. 다음에 CU2 플러스 누가 환원이 잘 되냐. 이렇게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 보시면 되고 물이 산화되는 건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환원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CU하고 물 봤을 때 그렇죠. 애가 환원이 잘 돼. 그러니까 CU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소리죠. 그래서 맞는 건 기니티가 됩니다. 다음. 반응 속도와 반감기, 1차 반응의 반감기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반감기니까 4, 반 줄어서 2, 또 반 줄어서 1 이런 게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합시다. 개수는 1, 1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 A가 4개에서 2개로 처음에 4개 있었는데 이렇게 2개 돼가지고 2개 줄면 그 줌만큼 B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얼마 남아있지? 2. 그 B는 얼마? 2가 되죠.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0에서 2 생겼다고. 그런데 또 한 번 더 반감기를 지나면 A는 하나가 되고요. 그럼 A가 하나가 줄면 줌만큼 생기니까 B는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B는 2개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B는 하나가 생겼거든. 이 과정에서 A는 2개가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A는 하나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변화값은 개수비인데 이 변화값이 아니고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2번 지났을 때, 3번 지났을 때 A는 얼마고 B는 몇 개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A가 B가 되는 반응에서 반감기 한 번, 반감기 안 지났을 땐 A는 4, 한 번 지나면 2,
한 번 지나면 또 한 번 지나면 1. 즉 여기 쓴 요 값들은 남아있는 반응물 A의 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B는 그 차이만큼 생기는 거니까 요만큼 B가 2가 생겼고 요만큼 1이 생겨서 토탈 B는 3이 생겼다. 따라서 요 간격의 차이값이 바로 B값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요 개수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이 뜻이 뭐야? A의 변화보다 B의 변화가 2배 더 크다 이 뜻이거든. 즉 A는 4, 2, 1로 2, 1, 셋 이렇게 변했는데 B는 그거의 2배 하라 이 뜻이죠. 그러면 요 변화값의 2배를 하면은 그렇죠. B의 변화값이 다 나와버리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A의 개수는 3이라고 하자고요. 야, 나 지금 A가 1인 줄 알고 4, 2, 1을 썼는데 이 두 개 베이가 3대 2야. 3을 하면 갑자기 느낌이 안 옵니까? 2로 할까요?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럼 이 두 개가 2이 된다는 건 그렇죠. A도 얼마? 여기 값 4, 2, 1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반감기가 4, 2, 1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정도 간단한 문제는 숫자 슥슥 쓰면서 하면 되지만 난이도가 후반부 들어가서 좀 높은 문제는 4, 2, 1로 이런 식으로 변할 때 여기 4, 2, 1은 그렇죠. A의 변화고 요 변화값이 바로 반응물 여기는 B라고 할 거예요. B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N은 1이니까 요 값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지만 B는 개수가 2니까 요 값에다가 2를 곱해주면 최종값을 우리가 바로 뽑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처음에 A가 4개 있었어. 근데 반감기 2번 지났어. 그럼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A는 얼마 남아? 하나 남어. 그럼 B는 얼마 생겨? 4가 1이니까 3변했는데 그거에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B는 6개가 남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4, 2, 1 요 값에다가 전부 다 뭐 한다? 개수 B를 곱해버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물질들의 양을 다 알 수가 있고 좀 더 중요한 거 후반부 들어갔을 때 8, 4, 2, 4의 1로 합시다. 4, 2, 1 이런 식으로 반감기 지날 때 이게 A이고 다음에 요 차이값이 B인데 여기 A의 개수 스몰 a 곱하고 여기 값에다가 B의 개수 스몰 b를 곱하면 최종 그렇죠. A의 양과 B의 양을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걸 가지고 야 그럼 전부 다 반감기 몇 번씩 지난 거야 요 계산하려면 그렇죠. 실제 나온 그 값들을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바로 떨어진다는 것이만. 근데 이거는 수업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나 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저게 뭐지 하고 이해 못할까 봐 짧게 한번 설명했어요. 그럼 가죠 뭐. 쓱 보니까 T니까 반감기 2번이 맥시멈이겠다. 4, 2, 1로 갑니다. 그러고 보니 한 번 지났더니 B가 1 생겼거든. 그럼 또 T 갔을 때 그거에 반 생기면 되잖아. 그래서 0.5 더 증가해서 1.5가 됐으니까 반감기는 T가 돼버리는 거죠. T. 됐죠? 자, 그러면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자, 처음에 A의 양 한번 써볼까요? B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B는 개수가 2니까 0.5 하면 되거든. 아, 즉 여기서 하나 더 줄었으니까 0.5가 됐다. 0.5만큼 더 줄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애초에 A의 양이니까 N은 A가 처음에 하나 있었다 이 뜻이고 N은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2. 근데 B의 개수가 2니까 2를 1로 나눠버리면 요 차이값이 1 나는 거. 아,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가 1로 갔구나 이 뜻이니까 애초 A는 2가 되는구나. 그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냥 하셔도 돼요. 일단 문제는요. B 하나 생겼으면 A는 0.5 줄었어. 0.5 준 게 반감기 한 번이니까 A는 1이야. 그러셔도 상관없다고. 가에서 A의 초기 농도는요. 가는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고. 다음에 나에서 순간 반응 속도는요. T하고 2T인데 순간 반응 속도는 온도 일정이면 K가 일정이잖아. 그러니까 A의 농도에 비례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T일 때보다 2T일 때 A가 또 반 줄었잖아요. 그럼 A가 농도가 반밖에 안 되니까 이 녀석이 바로 2배이다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디귿은 여기다 할게요. T일 때 A. 가에서 T라는 건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1이 돼버리고 나에서 2T. 반감기 2번 지났잖아. 원래 하나 있었는데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4분의 1 되겠지. 따라서 그 값은 얼마? 4가 되니까 N은 딱 나가리.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되겠죠. 다음 갑니다. 예, 헤스의 법칙인데 이 8번 문제는 되게 좀 올드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A, B, C 세 가지 반응 가지고 요거 X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요 올드한 형태의 문제는 그냥 찾으면 됩니다. 자, 이 물질이 있나 없나 찾으세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요거밖에 없지. 그럼 무조건 이 식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을 써야 되는데 N은 화살표 왼쪽, N은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는 반대로 하고 마이너스 붙여야겠네. 그렇지? 그리고 N은 개수가 2인데 J는 개수가 1이니까 그렇지 2분의 1배 시켜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C가 없는 건 다 나가리 시키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C 없는 건 싸그리다 나가리. N은 플러스 C니까 그냥 답 나와버리는데 1번으로 그냥. 계속 합시다.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F2. 근데 F2를 찾으려고 보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럼 찾지 마세요. 그러면 세 번째 HF. 왜 찾지 말라고? 무슨 식을 써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HF 찾는 거야. HF는 이 세 개식 중에서 여기밖에 없죠. 그럼 이걸 써야 되죠. 근데 써야 되는데 둘 다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N은 플러스 그대로 쓰시고 N은 개수가 A인데 1로 맞춰야 되니까 2분의 1 하시고 따라서 2분의 A가 여기 있죠. 다음에 세 번째 CF4. 여기밖에 없죠. 20밖에. 그럼 무조건 이 식은 내가 써야 되는 거고 둘 다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개수 1이고 개수 1이니까 플러스 B 그대로 쓰면 되죠. 따라서 2분의 2B가 플러스 B니까 답은 그렇죠. 1번밖에 없는 거지만. 다음 갑니다. 이 문제는 상평형 그래프 해석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가한 열량에 따라서 온도 변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올드한 거예요. 한 10년 넘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P1과 P2에서 압력이 서로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찾으시면 N은 왜 일정합니까? 상태가 변하니까. 왜 일정해요? 상태가 변하니까. 따라서 P1, 친절하게 P1이 여기구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치? 그러면 이제 P2를 내가 따질 건데, P2를, 뭐죠? 이렇게 할까요? 온도는 T1부터 같이 출발했으니까요. 대충 여기를 T1이라고 하고, 내가 요거 설명해 줄게. 좀 올드한 거라서. 혹시 화원에서 요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한 열량 Q는 CM 델타 T라고 해서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시암탉, 시멘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있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울기는 항상 가로분의 세로거든요. 그럼 Q분의 델타 T니까 바로 뭐가 되지? CM분의 1이 되는데 두 번째 줄에서 X의 양은 같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X의 질량은 같겠지.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요 C가 비열인데 비열의 역수거든. 근데 이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달라. 즉 얼음일 때 비열하고 물일 때 비열하고 수증기일 때 비열이 달라. 그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그렇죠. 요 기울기, 다음에 요 기울기 다르고 그 다음에 P2일 때 기울기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상태가 세 가지 서로 다르다 이 뜻이고 그럼 P1일 때 여기서 출발이니까 얘는 흰색으로 할까요? 여기 때 기울기는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때 기울기는 액체가 되고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그렇죠. 기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P2는 온도 올렸더니 바로 기체가 됐다. 그런데 벌써부터 뭐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체 상태인 거지. 따라서 T1을 고체부터 출발이니까 조금 보기 좋게 쌤이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T1으로 할까? 그런데 여기 P2는 그냥 기체야. 그럼 현재 고체 기체의 경계도 아니고 대충 기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야 해서 P2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P1이 P2보다 크다는 됐고 삼중점의 온도는 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T1보다 높다도 맞고 다음에 T2의 P2입니다. T2 어디 있니? T2는 이거 끓는 점이네. T2는 여기가 T2잖아. 그렇지? 그리고 P2는 요 라인이잖아. 그럼 당연히 안정한 상은 기체일 수밖에 없지 뭐. 뭔가 문제가 조금 하여튼 되게 옛날 문제예요. 이거는. 하여튼 키네디가 다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용액의 층계압력
그리고 디귿보기 보시면 끓는 점 오름 나오는데 묽은 용액의 성질은 쌤이 수업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그걸로 뭘 뽑아낸다? 그렇지. 이 녀석의 농도가 얼마인지 뽑는 거야. 실제로 내가 용액을 만들었다고 이게 몇 %입니까? 만든 사람만 알지. 이게 몇 몰 농도입니까? 몇 몰랄입니까? 만든 사람만 안다니까? 근데 그거를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실험 장치 해놓고 이게 농도를 뽑아내는데 거기에서 뭐 삼투압은 몰 농도가 관계돼 있잖아. 따라서 삼투압 측정 장치에 뜩 놓고 걔가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얼마더래. 아, 그래서 너는 0.1몰 농도구나.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 뭐 그리고 뭐 끓는 점 온도 변화. 뭐 그걸 내 측정했더니 너는 2몰랄이래. 뭐 0.2몰랄이래. 즉 묽은 용액의 성질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분석을 할 때는 이 녀석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뽑아낼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삼투압은 아까 말했지만 몰 농도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면 이 녀석의 몰랄 농도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증기압력은 그렇지 몰 분율. 사실 뭐 농도라는 것도 별거 있습니까? 용매와 용질의 입자수라든지 질량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증기압력 내림 또는 지금 용액의 증기압력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용질과 용매의 몰수 비 그거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요런 증기압력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증기압력이 있는데 요게 용매의 증기압력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용액이 되면은 증기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90이 됐다 치자고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0부터 90까지 이 90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용매 또는 물이라고 할까요? 물의 몰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100에서 90으로 10 떨어졌잖아? 따라서 요 값은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증기압력 내림과 그다음에 용액의 증기압력 이들의 비는 바로 몰 비라니까? 용질과 용매의 몰수 비에 해당된다고. 몰 비라고. 자, 그래서 요 자료는요. 야, 나 원래 100이었어, 100. 근데 95 됐다니까? 얼마 떨어졌어? 5 떨어졌잖아. 그래서 용질이 5개. 근데 아직까지 나 95만큼 남아있어. 뭐가? 물이. 그럼 물은 95개에서 용질과 용매의 물의 몰수 비를 구하라. 그 자료 준 거고. 여기 디귿보기 같은 경우에는 디귿보기는 끓는 점 오름이거든. 그러면 이 끓는 점 오름은 뭐 식으로 쓰면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인데 몰랄 농도가 뭡니까? 용매 또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따라서 이 끓는 점 오름 가지고 요 관계를 뽑아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요 문제는요. 일정량의 물에 A를 10Wg을 넣었거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물을 추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추가했으니까 디귿선지에서 어차피 기본 베이스가 물이니까 요 값은 상수 처리되고 요 값도 상수 처리되잖아요. 용질의 양은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 온도 변화와 물의 양은 반비례 관계다. 그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5, 96이 의미하는 건 바로 물의 몰수. 그럼 쌤이 왼쪽에다가 용질의 양을 한번 써볼 건데 합쳐서 100 나오면 되거든? 그럼 여기는 용질이 얼마? 5. 여기 합쳐서 100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 용질이 얼마? 4. 그런데 실제로 용질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요걸 이렇게 할까요? 우리 4로 나눠서 그렇죠. 1로 만들고 얘도 1로 만들자고요. 5로 나눠버려가지고. 즉 이 녀석을 1몰 넣었다. 실제 1몰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1몰 넣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우리. 자, 그러면 그때 여기에 물의 양은 얼마죠? 쓱 5로 나누게 되면 5, 1은 5, 5, 9, 45. 19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물의 양이 얼마가 되지? 여기다 쓸까요? 여기는 물이 19.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물의 양이 얼마? 4, 2, 8, 4, 4, 16, 24. 그러니까 애초에 물이 19몰이 있었거든? 그런데 15W 넣으니까 24몰로 5몰이 증가한 거야. 15W는 물 5몰에 해당된다. 그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30W니까 얼마 더 넣은 거지? 또 5개 더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5개 더 넣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물이 29개. 용질은 몇 개? 1개 이렇게 되죠. 그럼 다 풀었어요. X, 요거 합시다. X 구하러 갈까요? X. 용액의 몰 분율이잖아? 그럼 원래 물의 증기압력은 100인데 용액의 몰 분율이란다.
용액의 증기압력이죠. 거기에다가 용액의 증기압력은 그렇죠. 용매의 몰 분율 곱하면 되니까 전체 용질 1몰에 물이 29몰이니까 전체는 30. 근데 거기에 물이 29를 차지해 하시면 3분의 290 딱 떨어질 것이고. 다음에 화학식량 구하는 겁니다. 나 지금 A를 몇 몰로 놨어? 1몰로 놨잖아. 그럼 A 1몰이 10W니까 A의 화학식량은 10W인데 W가 얼마인지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W는 여기서 계산하자고요. 분자량 18인 물이 5몰 있는데 그게 15W다. 그러면 쓱쓱 나누면 5, 3, 15. 그럼 W는 얼마? 6 떨어지죠. 따라서 W를 이렇게 해서 6 넣으면 분자량은 60짜리다 하고 바로 나와버리는 거고. 다음에 끓는 점 오르면 가가 나의 몇 배냐 물었거든요. 가가 나의 몇 배냐. 자, 그러면 이거 끓는 점 오름 같은 경우는 물의 양에 반비례한다 했잖아. 그러면 가는 물이 얼마? 24 있거든. 그리고 나는 물이 얼마? 29가 있거든. 그러면 물의 양은 가가 나의 29분의 24배인데 끓는 점 오름은 그렇죠. 그거의 반비례니까 얼마? 24분의 29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땡. 맞는 건 기억 니은인가? 네, 그렇게 그렇다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갑니다. 자, 평형 문제네.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이게 온도는 T로 일정화됩니다. 온도는 T로 일정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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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 넣었는데 현재 이게 평형 상태래요. 평형 좋았어. 그런데 그 가에다가 누구를 더 집어넣냐 하면 B를 1몰을 더 집어넣었거든. 그럼 여기에 B를 1몰 더 집어넣으면 그렇죠. B의 양이 적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B의 양이 적어지는 쪽으로 평형 이동을 하니 이걸 1몰 넣는 순간 2라고 할까요? 그러면 B의 양은 2몰보단 감소할 거고 A는 1몰보단 증가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바로 뭐냐? 그럼 그런 식으로 몰수가 변하게 되면 이 부피가 싹 변하거든? 그럼 부피가 변한 상태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정반응 가면 두 개가 하나 되니까 개수가 줄고 역반응 가면 개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B를 넣는 바람에 피스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가 좁아져 버렸어. 그러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지. 개수가 좀 더 감소하는 쪽으로. 그럼 개수가 좀 더 감소하는 쪽이니까 정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 N은 정반응 우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한 질문이 바로 요 내용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요 예를 하나 내가 들어줄게.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죠? 피스톤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A가 하나, B, 저 화학 반응식 예로 할게. 그래서 높이가 2H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B를 한 개 내가 더 집어넣었거든? 그럼 B를 한 개 더 넣었을 때 평형에서 이 피스톤의 높이는 얼마쯤 될까? 이거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B를 한 개 더 넣으면 3H일까? 두 개를 2H 잡았으니까 4H일까? 아니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3H일까? 3H보다 작을까? 3H보다 클까? 이거는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B를 하나 넣자마자 평형이 되기 전에 값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A가 하나고 B가 두 개니까 요때 높이는 얼마? 3H가 돼버리지. 그치? 대체? 자, 그런데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되거든. 왜냐? 내가 B를 한 개 더 넣었는데 저기 반응에서 B가 더 들어가니까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잖아. 따라서 역반응 우세니까 피스톤의 높이는 약간 더 올라가겠지.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전부 다 부피도 늘었으니까. 따라서 여기 높이는 H'은 3H보다 클 거야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 따라서 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평형 이동을 먼저 시키지 마요. B를 내가 두 개 넣었다 합시다. 그리고 평형 이동, 즉 이 반응이 없다라고 치고 PV는 NRT를 이용을 해서 여기 피스톤이 이동하는 그 위치만 좀 잡아주자고. 야, 그러면 이 피스톤의 특징이 뭐 있어? 좌우의 압력이 같잖아요. 그러면 온도 같고 압력 같으면 부피비가 몰비와 관계되어 있거든. 따라서 부피비는 몇 대 몇? 몰수비가 3대 2니까 부피비는 3대 2가 돼버린다고. 됐지?
그러면 전체 부피가 2V인데 3대 2니까 여기 부피는 얼마? 5분의 3 곱하기 2니까 얼마 나오니? 5분의 3이 6V가 되고 여기 부피는 얼마? 2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얼마냐? 2 곱하기 5분의 2. 2 곱하기 5분의 2. 5분의 4구나. 5분의 4V가 돼버린다고. 그러고 나서 평형 이동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자, B를 넣었어요. 부피도 게다가 늘었어요. 전부 다. 그럼 정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 N은 역반응 우세하게 되죠. 그 지금 역반응의 우세니까 B의 양은 감소하고 A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A는 1보다 많다가 맞는 거고. 그러면 나는 자, 전에 부피는 1대 1이었거든. 근데 부피가 줄었어. 전보다 줄었다고. 아이고 비좁아. 그럼 기체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적어지는 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기체수가 적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N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 그럼 정반응이 우세. 원래는 1대 1로 몰 분율이 0.5였거든. 근데 정반응 우세로 B의 양은 증가하는 거고 A 양은 감소라고. 그럼 그 결과 몰 분율은 0.5보다 크다가 맞지. 그러면 디귿 갑자기 0.8V가 왜 나왔냐? 요거 때문에 나온 거야. 요 얘기. 그러니까 평형 이동시키지 마. 그러니까 PV는 NRT 가지고 저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B 하나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0.8V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평형 이동을 시켜 이거야. 근데 오른쪽은 이때보단 부피가 줄었으니 정반응 우세잖아. 그럼 정반응 우세면 전체 기체수는 2개가 하나 되니까 마이너스로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거든. 따라서 여기 원 상태에서 기체수가 또 감소하니까 좀 더 부피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다가 맞다. 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11번은 키니디가 다 받는 거네. 그러니까 평형에서 개념 묻는 문제입니다. 개념 묻는 문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도 문제지? 그런데 이제 쓱 보니까 가나다를 다 섞었다 했으니까 다 섞으면 용질 하나 섞으면 여기는 용질이 둘. 용질끼리 덧셈 잘 하시고 여기 물 100g, 물 100g에 또 물 100g 추가했으면 물은 총 300g. 그러니까 용매도 필요하면 덧셈으로 해결하시고 오케이? 뭐 여기 용액이 100g 합치면 300g. 용액도 덧셈으로 해결하시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용질의 양은 몰수로 해서 쭉 덧셈해도 되고요. 또는 질량으로 해서 맞춰서 덧셈해도 되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 봤을 때 몰수 더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전부 다 질량으로. 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리터 더하기 1리터는 별로 없어요. 문제에서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전 각 용액의 부피합과 같다. 이 워딩이 있으면 해주는 건데 그 워딩이 없다는 얘기는 뭐 부피로 하지 말고 질량으로 바꾸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셈이 여기쯤에다가 용질의 양 쓸 거고 여기 라인에다가 용액의 질량 한번 가죠 뭐. 그래서 가에 밀도 준 거예요. 부피하고 밀도 줬으니 뭘 할 수 있어? 질량할 수 있잖아. 102g. N은 135g. N은 200g. 그럼 가나다 다 섞었을 때 전체 질량 나오죠. 근데 거기에 물을 Xg 더 넣었다 했으니 전체 용액의 질량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200에다가 이거 더하면 얼마죠? 237. 237에 200 더하면 437인가? 437 더하기 X가 전체 용액의 질량 돼버리는 거죠. 덧셈 잘했기를. 그러면 이제 용질만 따져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몰랄 농도 나왔으니까 몰랄 농도는 몰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 몰수로 가자고요. 그런데 숫자가 좀 작으니까 미리몰로 갈게. 몰 농도에다가 미리리터 곱하면 미리몰 나오잖아. 그래서 너는 50미리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했지? 너 2몰이 있어. 그런데 몰랄 농도니까 2몰이 있다는 얘기는 질량으로 따지면 화학식량 40이니까 얼마? 80g. 물 몇 g에? 1000g에. 그럼 다 더하면 용액 1080g에 너는 80g, 너는 2몰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는 요거 몇 배 관계죠? 이게 요렇게는 몇 배인지 어려운데 요렇게는 나오더라고. 이렇게 올리면 몇 배? 그렇지, 8배더라고, 8배. 그러면 요렇게 내리면 몇 배? 8분의 1배거든. 그 말은 여기는 용질이 2몰이 있는 게 아니오. 8분의 1배 시켜야 되니까 몇 몰? 4분의 1몰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몰 쓰고 있어? 미리몰 쓰고 있어? 미리몰 쓰고 있잖아. 그럼 얘도 미리몰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곱하기 얼마? 1000 하면 되니까 여기는 250mm몰이 있어 이거죠. 퍼센트 갈까요? 퍼센트 곱하기 용액의 질량 나누기 100 하면 g이 나오고 곱하기 10 하면 미리그램 나오죠. 따라서 4 우리 현재 미리몰 쓸 거니까 미리그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200 곱하기 10이 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미리그램 단위의 용질의 양.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몰이니까 나누기 얼마? 화학식량 40 하면 쓱 40 지워지니까 여기는 200mm몰. 그럼 용질 다 더하게 되면 너 50, 너 250, 너 200이니까 용질은 몇 미리몰? 500mm몰. 그럼 500ml몰은 몇 몰이에요? 0.5몰의 용질이 있는 거지 뭐. 대체? 그런데 N은 이 뜻이 뭐예요? 1몰이 있어. 그러면 물의 양은 1000g이야. 할까요? 너 1몰이 있어. 화학식량 40이니까 그럼 용질은 40g이야. 그럼 물은 1000g이야. 너 용액 1040g에 1몰이 있어. 그런데 몇 몰 있다고? 0.5몰 있다면서. 아, 그러면 너 용액은 1040g이 아니고 저 녀석의 절반. 그럼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520g이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구하는 거예요. 437을 빼면 83 떨어지겠네. 됐죠? 예, 이것도 뭐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고. 다음 문제 갑니다. 예, 요 문제, 아이고, 제2자간도 되게 간만이네요. 하여튼 요거는 실험 내용이 무슨 말인지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가 같은 경우는 XWg의 온도는 3T고, 체크. 그리고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몇 기압이지? 1기압이죠. 그러니까 1기압이니까 760, 그냥 1기압 합시다. 1기압일 때 부피 측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수온을 넣으니까 여기도 수온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럼 여기도 수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온이 들어가서 쭉 높이가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압력이 증가하거든? 그럼 여기가 압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똑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압력이 1기압보다 세지니까 오른쪽이 약간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높이 H를 집어 가로축이 뭐죠? H를 측정을 했는데 그 높이 차 H에 따른 부피를 쓴 겁니다.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H가 증가할수록 여기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두 번째는 똑같이 X도 Wg인데 애도 Wg 같은 질량 넣었다는 건 분자량이 얼마냐? 그거 물어볼 공산이 크지. PV는 NRT에서. 그런데 N은 온도를 T로 바꾼 거야. 온도를 좀 같이 주면 좋은데. 자, 그래서 거기 봅시다. X하고 Y하고 쌤이 비교를 할 건데 X는 온도가 3이고요. 3T. Y는 온도가 T예요. 그 상태에서 이 자료를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도 구해보고 분자량 B도 구하라. 그러니까 분자량 질량 같은데 분자량 B 구하라는 건 몰수 구하라 이 뜻이니까. 근데 이 자료에서 기체의 부피가 수치가 나온 게 없어. 수치가 나왔으면 너보다 너가 몇 배고 따져가지고 막 때려 넣을 수 있거든. 그럼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같은 지점밖에 못 쓰죠. 1번. 다음에 요렇게 2번. 요 지점밖에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1번끼리 비교해. 부피는 같아. 다음에 2번끼리 비교해. 부피는 같아. 그러면 우리 6는 건 PV는 NRT에서 저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경우 부피는 똑같이 놓고 우리가 풀 거거든. 그러면 따라서 P는 NT 해가지고 비례 관계를 뽑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압력이 나왔잖아요. 온도하고 압력 나왔으니까 그렇죠. 몰수 B를 쓸 수 있지. 몰수는 T분의 P라고 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압력만 따져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190은 압력이 4분의 1이고 여기 380은 압력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4분의 4를 한번 써볼까요? 근데 원래는 1기압. 애가 4분의 2죠. 애는 4분의 4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 값을 나타낸 게 H거든? 그만큼 압력이 더 세 이거잖아. 따라서 1번. 여기 X의 압력은 4분의 4에다가 4분의 2 더하니까 4다 날려버리자. 귀찮으니까. 그럼 4 더하기 2니까 N은 압력이 6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Y는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압력이 그렇죠. 5에 해당되고 나누기 온도 하시면 된다라고 했지. 온도는 1이고. 따라서 이게 몰수 B거든.
1번에서 몰비. 따라서 두 개의 몰비는 2대 5구나. 그런데 질량이 W로 같구나. 그럼 분자량은 5대 2가 되죠. 따라서 X의 분자량이 5면 Y의 분자량은 2다. 밑에 쓸까요? A 곱하기 Y의 분자량이 2면 X의 분자량은 5다 되고 이제 스몰 a만 구하면 되죠. 그럼 스몰 a는 요 2번 포인트에서 구할 거거든. 그럼 2번 포인트에서 딱 구하는데 여기는 압력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은 몰수에다가 온도 곱한 거야. 그러면 몰수 2몰에다가 온도 3이니까 얘는 6이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이니까 5고 그럼 요게 압력이지. 그런데 요 지점은 처음에 부피가 즉 높이가 같을 때거든. 그럼 이때 압력은 얼마? 그렇죠. Y는 1기압일 때네. Y가 5가 아니고 1기압일 때. 몇 배? 5분의 1배. 그럼 애도 몇 배? 5분의 1배니까 5분의 6기압이고 저기서 말한 여기 H라는 건 여기 1기압과 얼마 차이 나냐 이 뜻이잖아. 그렇지? 아, 여기 1기압, 얘는 5분의 6기압이니까 높이 H는 얼마? 5분의 1기압 차이 나겠네. 따라서 A 값은 5분의 1기압입니다를 밀리미터로 나타내라. 그럼 곱하기 760. 1기압은 760ml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쓱쓱 지워지고 2로 나누면 되니까 385? 5분의 1 맞는데 뭘 잘못했지? 1기압이고 2분의 5. 이상하네. 380 나와야 되는데. 근데 A 위치가 380. 왜 옆에는 190이지? 높이가? 요 전체 값이 380이지? 나 참, 요게 A지, A. 그렇죠. 그래서 답은 380 됩니다. 네. 쌤이 순간 A만 구하는 건 줄 알고 왜 190보다 작지? 이 생각했었어. Sorry.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바보. 다음 가겠습니다. 헤스의 법칙에서 생성열 가지고 결합 에너지로 구할 수 있냐인데 우리 참고로 결합 에너지는 출발점이 기체가 되거든, 기체? 그런데 여기 첫 줄을 보니까 애가 액체인 거야. 그러면 나는 애를 그렇죠. 기체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에 있거든. 나는 액체를 요 방향으로 기체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나온 값이 생성열이야. 생성열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생성열은. 그렇지. 원소로부터 너 만드는 게 생성열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빨간색을 원하거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돌리면 되니까 여기 CCl4의 생성열은 빼고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이 기체는 더하면 되죠. 그 결과 이에는 부호가 바뀌게 되고 그럼 요때 열은 얼마? 30대씩. 그렇지?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30을 더하면 요 녀석은 그냥 기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30인 거지. 다음에 요 마이너스 30 요것을 이제 결합 에너지로 구하자 이거거든. 근데 결합 에너지는 이거잖아. 얘네들을 다 쪼개서 원자의 형태로 쪼개고 여기 기체들을 다 쪼개서 원자의 형태로 쪼개는데 요 방향이 마이너스 30이거든. 그걸 요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반응물 결합 에너지는 더하고 생성물은 빼주면 되죠. 자, 반응물 갑시다. CH4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너는 첫 번째 더하는데 1몰의 CH4니까 너는 4덩어리가 있어. 이거고. 그 다음에 Cl2 있죠? Cl2 여기 있네, 여기. Cl2가 있는데 걔가 240인데 그게 2마리잖아. 그럼 너도 반응물 쪽이니까 2 더하기 2 곱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Cl4는 여기 있네요. 그런데 CCl4에는 CCl 결합이 4개 있고 생성물 쪽이니까 빼줘야죠. 그래서 4 곱하기 B 하시면 되고 H2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빼주시고 그리고 H2 요 결합이 2, 2개니까 2를 곱해서 빼주시고 그러면 계산 들어가면 요 값은 4A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뭐 있죠? 이게 얼마니? 880이고 요게 480이니까 빼고 더하고 그럼 빼셈 나오겠네? 빼기 400 됐지.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나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요 상태에서 전부 다 4로 나눠가지고 4 나누면 얘 얼마 나오니? 4, 7에 28, 4, 5, 20, 7.5 떨어지겠네. 그치?
밑에 2분, 분수 2 나와야겠다. 정수 나오려면.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예,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약산의 평형이죠. 약산 HA하고 1몰 농도 NaOH를 혼합을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그 농도 P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NA의 몰 농도 줬습니다. NA의 몰 농도 왜 줍니까? 그렇죠?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라고. 자, 일단 HA의 이온화 상수식부터 한번 가보면 KA는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H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NA의 자료 줬다는 건 그렇죠. A 녀석과 NA의 몰수가 같다 이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냐? NA를 하나 넣으면 A-가 하나 생기고 약산이니까 NA를 2개 넣으면 NA-도 2개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정확하게 몰 농도 B거든? 근데 동일한 용액이잖아. 동일한 용액에서 몰 농도 B는 부피가 같기 때문에 A-가 있는 용액의 부피나 HA의 용액의 부피나 같잖아요. 그럼 부피가 같기 때문에 N은 무슨 B와 같이? 몰 B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기 1번 내용하고 2번 내용 가지고 바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몰 B를 쓰려면 자, 몰 농도 왜죠?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라고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피에 대한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농도 B가 몰 B와 같다는 건 부피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1대1로 이 녀석들이 있는 부피가 1대1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B를 까버린 거잖아. 따라서 쌤이 여기다가 부피를 몰 농도를 왜죠?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라고. 그래서 부피를 제가 임의로 쓸게요. 됐죠? 즉 부피가 3이다. 왜? 이거 분수 없애버리려고. 그럼 NA 몇 개 들어간 거지? 1개 들어갔다. 그래서 1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그럼 여기는 부피를 5다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NA가 몇 개 들어갔다? NA는 1. 왜냐하면 부피에 대한 게 1개도 없어. 네 멋대로 써라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둘둘 합쳐서 부피가 3이거든? 그런데 1몰 농도 NA가 하나 들어가려면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 1 되면 되죠. 그런데 합쳐서 3이니까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 1 곱하기 부피가 부피가 3 되려면 2. 그럼 몰 농도가 1이니까 1 곱하기 2니까 N은 몇 개? 2덩어리 들어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밑에 B도 마찬가지야. 자, NA가 하나 들어갔어. 몰 농도 1이니까. 그럼 A의 부피는 얼마? 이렇게 쓸까요? 대충 1mm라고? 그런데 합쳐서 5mm랍니다. 그럼 5mm니까 여기는 부피가 얼마? 4mm. 그럼 1몰 농도 4mm니까 너는 몇 개? 4개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다 됐죠? 자, 우리 N은 HA에 대한 거고 이제 두 번째 HB에 대한 것도 내가 한번 쓱 써볼게요. 귀찮지만. 그래서 B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인데 원하는 건 뭐예요? A보다 B의 이온화 상수가 몇 배냐? A가 몇 배냐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 나왔어? 가와나의 pH가 뭐야? 수소이온의 농도거든? 수소이온의 농도는 6으로 같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지? 이것분의 이게 얼마냐? 그런데 여기 A-나 여기 B-나 뭐와 같다고? 그렇지, NA 개수와 같은 거. 그러면 결론. 분모 HA의 이온화 상수 요거 쓰면 되거든. 그러면 합쳐서 몇 개였어? 2개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NA가 1개가 있어. 그런데 합쳐서 2개였다고. L의 부피가 2니까 그럼 HA 남은 건 얼마?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B는 NA가 1개 들어갔으니까 NA는 1개거든. 근데 합쳐서 몇 개라고? 4개라고. 그럼 N은 몇 개? 3개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계산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고 요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그 질문이에요. 다음 가겠습니다. 예, 1차 반응의 반감기 문제입니다. 참 문제 친절하게 개수는 전부 다 1로 나왔고 전체 변화도 1이니까 우리는 16, 8, 4 넉넉하게. 왜냐하면 이게 반감기 2번일 수도 있잖아.
그럼 반감기 4번이니까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써놓으면 분수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요 숫자에다가 개수 곱하면 각 물질의 변화 또는 남아있는 양을 알 수 있는데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요 숫자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근데 주어진 자료가 헬륨이 있는데 이 반응이 진행이 될 때 헬륨의 몰 분율이거든. 그럼 헬륨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에서 헬륨의 몰수인데 핵심 내용은 헬륨의 몰수는 일정하다. 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따라서 헬륨의 몰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여기는 또 1이라고 하죠. 그럼 밑에는 전체 몰수거든. 그러면 0에서 t 갔을 때 전체 몰수가 처음에 3이 있었거든. 헬륨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4가 됐답니다. 얼마 증가했어요? 1 증가했지. 그치? 그러니까 합쳐서인데 헬륨에다가 A 넣었으니까 헬륨이 하나면 A는 몇 개? 여기 2개 있는 거잖아. 헬륨이 하나면 여기는 전체. 여기는 A만 2개 있었거든? 근데 전체가 몇 개 된 거야? 3개 된 거잖아. 얼마 증가했어? 1 증가했지. 1 증가했다는 건 A가 하나 사라졌다는 거지. A가 하나 사라졌다는 건 반감기라 이거지. 따라서 얘는 반감기가 T인 거지 뭐. 됐죠? 그러면 이제 갑시다. 여기서 전체가 1 증가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거 변화에 또 반만 증가하면 되니까 0.5만 증가하면 되거든. 따라서 너는 4.5고 헬륨은 1이니까 X는 9분의 2다.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고. 되셨지? 자,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 쓱쓱 나눠서 헬륨의 값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4, 8에 32거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전체 변한 거야. 얼마 변했지? 얘 3 증가했잖아. 그럼 이 숫자 그대로 쓰자고 개수가 전부 다 1이니까. 그럼 3 증가하려면 이렇게 가면 3 증가잖아.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2번 지난 거지. 그럼 2번 지났으니까 너는 반감기가 0.5t야. 그럼 여기에서도 몇 번? 2번 지나면 되지. 여기 t에서 이 t가 이 구간이면 0에서 t는 요 구간인 거거든. 그럼 얼마 변한 거야? 12. 16에서 4로 12 변했잖아. 12만큼 플러스 더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12를 더했더니 32가 됐대. 그럼 여기는 얼마? 20분의 4가 되지. 따라서 y는 5분의 1이고 x는 9분의 2니까 2요 10분의 9. 10분의 9 없나? 아, 있네. 답은 1번 되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한 반감기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A가 2B 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면 온도에 따라서 K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온도가 T2가 더 크다 돼 있거든. 따라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K 값이 더 크죠.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좀 짜증이 나는 것이 이 몰 분율이 A인지 B인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N은 2분의 1 나왔으니까 A나 B의 양이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N은 3분의 1이라서 이게 A의 몰 분율인지 B의 몰 분율인지 판단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문제를 보니 N은 A만 2몰 넣었고 N은 B만 4몰 넣은 거거든. 아, 개수비가 1대 딱 2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거꾸로 역반응으로 쫙 다 보냈다라고 치면 N은 2몰에 A가 있는 거와 같은 것이 4몰일 때 1리터니까 2몰이면 N은 0.5리터가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압력이 P1, 여기 압력을 내가 P2라고 하면 몰수는 같은데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그런데 또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또 이게 높다라고 되어 있고.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PV는 nRT에서 몰수는 같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부피는 나가 더 작거든요. 근데 온도는 나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압력은 나가 더 큰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럼 초기 상태, 평형일 때 말고 초기 상태. 그럼 이걸 가지고 설마 이런 내용 가지고 요걸 알 수 있을까? 해서 평형상수에 대해서 쌤이 식을 한번 써보는데 몰수로 저걸 쓰게 되면 밑에 분모는 A의 몰수, 분자는 B의 몰수의 제곱, 그리고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주니까 부피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V분의 1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 몰수로 먼저 한번 보자고. 여기는 너 2몰 넣었고 여기 2몰 넣었고 평형을 쭉 간 상태인데
여기는 부피가 2리터거든요. N은 그냥 끝까지 다 B로 됐다 쳐도 맥시멈 1리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될수록 개수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0.5에서 1로 증가하는 요 가운데 어디인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가보다 나가 부피가 더 적어. 그럼 가보다 나가 부피가 더 적다는 건 이 값 자체가 나가 더 큰데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값이 더 작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온도가 애가 더 높아서 K값이 또 애가 더 큰 거야. 그러면 A 몰수분의 B 몰수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우리 몰 분율 나왔으니까 몰 분율로 식을 한번 써볼까요? 몰 분율로 쓰면 밑에는 A의 몰 분율, 위에는 B의 몰 분율의 제곱, A와 B의 몰 분율 합은 1,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승 나오게 되니까 N은 T분의 RT분의 P의 1승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온도는 나가 약간 더 크지만 부피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압력이 훨씬 더 증가해버리거든. 따라서 이 값 자체도 나가 더 커. 그런데 애도 나가 더 크거든. 그럼 몰 분율은 모르죠. 이것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몰 분율이 줄었는데 K값이 몇 배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A인지 B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어서 가자고요. 그래서 N은 왼쪽은 A 몰수, 오른쪽은 B 몰수 쓰고 첫 번째 1번 L을 A하고 B로 놓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몰 분율이라는 건 몰수 B니까 너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고 3분의 1이니까 너 하나 있었고 너 2개 있었고 됐지?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양이 애초에 너 2개 넣은 거, 너 2개 넣은 거 또는 A를 정 보내면 B 4개, B 4개 넣은 걸로 갔기 때문에 그걸로 몰수를 맞춰줍시다. 그러면 여기서 A 정반응으로 다 갖다 치면 A 하나니까 B 2개 생기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B 4개인 거와 같고 그럼 이 상태가 딱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1몰, 2몰 돼버리는 거고 N은 L을 정반응으로 다 보내버리면 그렇죠. B가 2몰 더 생기니까 B가 3몰 있는 거, 애초에 3몰 있는 거와 같고 그런데 우리는 2개 양이 같으니까 B가 4몰 있는 걸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너는 3이 아니고 4로 L을 바꿔버리면 3분의 4배 시키면 되죠. 따라서 이걸 3분의 4배 시키니까 몰수는 3분의 4몰. 너는 몰수가 3분의 4몰. 너는 애초하고 같기 때문에 너는 1몰, 2몰 쓰면 돼버리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부피, 즉 왼쪽보다 오른쪽이 K값이 몇 배냐 따지는 건 B는 몇 배냐, B의 몰수는 몇 배냐 제곱시켜주고 A 몰수는 몇 배냐 밑에 쓰고 부피는 몇 배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N은 부피가 2리터로 항상 일정하거든. 그리고 N은 4몰이면 1리터야. 몰수의 4분의 1배 해주면 되거든. 그럼 N은 몰수가 3몰이니까 얼마? 4분의 1배 시켜서 4분의 3리터라 해놓고 계산하시면 되죠. 따라서 답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저 답은 B부터 할까요? B는 가보다 나가. 몇 배? 3분의 4가 2 됐으니까 몇 배? 2분의 3배죠. 그런데 제곱이니까 2분의 3배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부피는 분모값에 있으니까 가보다 나가 몇 배 한 다음에 또 분모니까 위아래 뒤집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나분의 가가 몇 배로 그냥 바로 옆에다가 곱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A는 1이 3분의 4 됐으니 A는 몇 배? 3분의 4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피는 4분의 3이 2 돼버렸으니까 몇 배? 3분의 4이 8배다. 이렇게 해주시면 3, 2개, 3, 2개, 4, 4 날아가고 이 경우에는 8. 그래서 답 5번, 8번 선지가 하나 있죠. 그런데 이게 2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애가 B고 애가 A일 수도 있잖아. 밑에 썼으니까 이제 위에 쓸게요. 따라서 B가 1몰이고 A가 2몰이다. 그럼 A를 B로 쫙 다 날려버리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5개의 B 제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 근데 원래는 4개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A를 4로 바꿔주면 5분의 4배. 그럼 5분의 4배니까 N은 얼마? 5분의 4가 있고 N은 얼마? 5분의 4의 8이 있고 그럼 전체는 5분의 12인데 그렇죠? 4몰이 1리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배 시켜주면 되니까 부피는 얼마? 5분의 3리터다 하고 요렇게 요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2번 케이스로 내가 한번 쭉 구해보면
B 몇 배인지 보자고요. 여기는 B가 3분의 4인데 여기는 B가 5분의 4니까 몇 배? N은 뒤집고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3배 떨어지지. B제곱이니까 5분의 3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여기는 5분의 8인데 여기는 3분의 4잖아요. 따라서 몇 배? 8분의 5 곱하기 3분의 4. 그럼 이게 A가 몇 배인지 나오고 부피도 여기서 1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5분의 3리터가 2리터 돼버렸으니까 몇 배? 3분의 5이 10배. 그럼 요걸 쭉 계산하면 3 2개, 3 2개 날아가고 그 다음에 5 하나, 5 하나 날아가고 그 다음에 A하고 A2 떨어지고 5이 10, 5이 10이니까 이 경우는 1 이렇게 나오겠네. 야 그런데 온도가 다르니까 보기를 떠나가지고 K 값이 서로 달라야 되거든. 근데 이 경우는 1로 K 값이 같으니까 너는 안 맞다가 되지요. 쌤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여튼 저는 나가 요 조건만 가지고 A 몰 분율인지 B 몰 분율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계속 각각 때려 맞춰서 했더니 2번은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맞고 맞는 건 1번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 값은 8. 그래서 맞는 선지는 5번이다라고 그냥 풀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흔히 보던 문제잖아. 그러니까 반응물 한 종류, 생성물 한 종류 했을 때 알아둬야 될 것이 첫 번째 이꼴 났을 때 분자량 B는 2대 1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질량에 대한 게 나오면 저걸 가지고 몰비로 내가 환산해 줄 것. 다음에 두 개 비교했는데 A만 넣고 B만 넣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양을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쭉 밀어라. 아이코 재수야. 밀었더니 초기에 두 개의 양이 똑같이 들어간 거와 같다. 확인이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럼 평형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가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몰 분율도 이건 몰수 B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1몰 1몰 넣고 1몰 2몰 넣고 그러고 나서 한쪽으로 밀어서 애초에 몇 몰이었냐. 애초에 몇 몰이었냐와 비교해서 그러면 실제 몰수가 어떤지 몰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7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1차 반응 반감기 문제죠. 근데 이제 처음에 C를 넣고 반응시켰으니까 초기 C가 얼마고 A가 얼마인지를 뽑아내 주는 겁니다. 좀 작아서 선지 먼저 한번 볼까요? 기억 선지는 T에서 K값 구하는 거고 니은 선지는 평균 속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억 니은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귿이 문제죠. 그래서 좀 여기다 좀 쓸 건데 화면이 좀 작아서 선생님이 이걸 좀 확대를 좀 해서 이 상태로 선지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개수가 2개가 5개 됐으니까 전체 변화는 3이라고 하나 해놓고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는 일정하니까 K는 상수거든. 그런데 속도가 여기 T에서 ET 갈 때 4분의 1배 됐다는 건 A가 4분의 1배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A의 양이 4분의 1배 됐다는 건 반의 반이니까 반감기 2번 지났다 이거잖아. 따라서 T초 동안에 반감기 2번이니까 반감기는 0.5T다 해서 반감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선지 먼저 한번 부탁할까요? 그래서 기억 선지는 K 구하는 거잖아. 그거를 여기서 Z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갈까요? 이거? 그럼 A의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속도는 내가 Z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K 곱하기 A의 농도. 그럼 여기 농도는 얼마죠? 4분의 1 X몰 농도니까 이걸로 K 구하면 되죠. 여기서 세크 마이너스 이거는 진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거니까 우리 속도는 몰 퍼 세크고요. 여기는 농도가 몰이니까 이렇게 싹싹 지워져서 이게 1차 반응이잖아. 이게 1승이죠. 그래서 K는 세크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벌써 십몇 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t 동안 평균 속도니까 평균 속도는 밑에는 시간 쓰면 되잖아요. 2t. 그런데 0에서 2t니까 A가 얼마 변했냐. 그런데 이게 반감기가 4번 지났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16분의 X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의 몰 농도 변화는 얼마? 16분의 15x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니은 보기는 되죠. 그럼 결론은 디귿복인데 이게 몰 분율이라는 건 C가 13몰 있을 때 전체가 69몰이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요 쓸 자리를 여기 하단, 양쪽 비제비에다가 왼쪽 하단엔 A 개수 쓰고 바로 여기는 B 개수 쓰고 여기는 C의 개수 쓰고 여기는 처음에 C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C 때문에 전 이 양 가지고 반감기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엔 A하고 B의 합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C가 13개 있대요. 그러면 여기 69에서 13을 빼면 56이 되는데 이게 바로 A하고 B의 양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56을 가지고 애초에 A가 얼마인지 처음엔 B는 없었으니까 그걸 따져줄 거거든. 그때 요걸 이렇게 할까요? C를 치우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봅시다. 즉 2A 화살표 4B 그럼 C 빼고 보면 A하고 B의 양만 따질 때에는 전체 변화는 플러스 1로 놓으시면 되거든. 그러면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4, 2, 1 딱 해놓고요. 처음에 A가 4개 있었어. 가정하는 겁니다. 4N개라 해도 돼요. 4N개라 할까요? 그런데 반감기가 2번 지나면 자 A는 얼마 반응하지? 3 줄어. 그런데 전체 변화는 얼마예요? A의 개수와 전체 개수가 같으니까 A가 준 만큼 더하면 되잖아. 그럼 처음엔 4N개 있었어. 그런데 3N 줄었으니까 그만큼 더해 3N. 이게 반감기 2번 지났을 때 T초일 때 A하고 B의 양이야. 근데 그걸 우리는 56으로 놓기로 했잖아. 그러면 N은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8배 시켜야 되니까 애초 A는 4, 8에 32가 있었구나. 그럼 이제 써볼까요? 그럼 반을 내가 2번 지났잖아요. 그럼 2번 4분의 1배 하면 A는 8이 있었구나. 합쳐서 56이니까 여기 B는 48이 있었구나. 됐죠? 그러면 생성된 B의 4분의 1배가 C니까 C는 12개가 생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13개니까 애초에 C는 1개를 넣은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Y는 끝났어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반감기 모르지만 이걸로 가는 거거든. 즉 A의 농도가 몇 배 됐지? 4분의 3배. 그럼 A의 개수도 4분의 3배잖아. 부피가 일정한 강철 용기. 따라서 여기 A는 4분의 3이니까 A는 6이 있었구나. 그러면 저거 쓰자고요. A가 얼마 변했죠? 8에서 6으로 2변했지. A가 2변하면 전체는 3 더해라. 그래서 원래 전체 69에다가 3을 더해라. 그리고 A가 2개 반응하면 C는 1개 더해라. 그럼 여기는 C가 13개 있었거든? 그런데 1개만 더 더하면 되니까 요 값이 Y가 딱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까지 끝나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화 반응 문제죠. 염기인데 세 번째 줄에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걸로 봐서 다 뻔한 문제지만 약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만에 염기 나왔으니까 식 한번 써볼까요? KB는 B가 염기인데 제한된 수소이온을 받으면 HB가 되고 그리고 남는 건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요것과 이 OH에 대한 건데 여기를 보니까 HCl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의 pH입니다. pH 값이 이게 찔끔찔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 저거 염기니까 POH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합쳐서 14니까 너는 O-A 나오고요. 얘는 O 플러스 A가 나오고, 그렇지? 얘는 얼마죠? O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우리 중화적정 보시면 중화점부터는 pH가 확 증가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성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N은 V1 더 넣고 또 V2 했더니 A 이렇게 변하는 걸로 봐서 염기성 상태인 것 같고 이 상태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V1하고 V2가 얼마인지 계산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어라? 5에서 A 빼고 5에서 A 더했는데 이 5라는 숫자는 여기 보이죠? 지금 뭡니까, 여러분? KB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그런데 B분의 HB가 곱하기 OH인데 여기서 저 5라는 숫자 우리 많이 봤겠지만 pH가 5면 애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 즉 5 마이너스 A와 5 플러스 A 가운데 있는 게 5란 말이야. 5.
그런데 K 값이 5야. 그 얘기는 애가 오고 애가 오면 이 값은 1로 B하고 HB의 양이 그렇죠. 같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HB의 양이 누구의 양과 같아? HCl의 양과 같잖아. HCl 한 개 들어가면 HB가 한 개 생기고 두 개 들어가면 두 개 생기고. 그렇지? 아, 그래서 0.1몰 농도, 몰 농도 왜죠? 부피 곱해서 몰수 구하라고. 미리몰로 갑니다. 그냥 곱하면 되니까 너 10개 있었어. 그런데 여기 5가 되려면 절반은 HB, 절반은 B니까 5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너는 5개를 넣었어. 그럼 0.2몰 농도인데 부피 곱해서 5개 되려면 부피는 얼마? 25야.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바로 25mm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턱대고 직선이겠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내가 조금 설명을 해보면 자, N은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 쓸까요? H가 아니죠. B분의 HB의 양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 나온 거거든요. 그치? 자, 그런데 POH가 애보다 애가 A만큼 작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애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애가 이거 될 때, 애가 이거 될 때 잘 보시면 P 값은 차이값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되려면 A만큼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A 승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애가 이거 되려면 A만큼 빼면 되잖아. 그럼 이 경우는 10의 A 승배로 이 값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거와 요거는 역수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를 X배 하니까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N이니까 X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X배. 너는 X분의 1배 하니까 이게 됐어. 그 말은 뭐예요? 너는 X분의 1이고 너는 X다 이 뜻인 것이 뭐. 아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건 요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N은 일정하거든. 그런데 이 녀석이 X배가 됐어. 그 말은 N은 X분의 1배다 이 뜻이잖아. 따라서 POH가 X배 X분의 1배가 됐다는 건 B분의 HB가 X분의 1, 너는 X 이 뜻이죠.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너는 X분의 1 여기다 쓸까요? X분의 1, 너는 X. 그런데 분자 분모합은 그렇죠. 저 애초에 염기의 양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좀 보기 좋게 숫자로 쓰면 예를 들어서 넌 4분의 1이라 하자고. 그럼 역수니까 N은 1분의 4거든. 오케이? 야, 그러면 요 값이 1 나온다는 건 전체를 5로 놓고 보면 2.5분의 2.5가 가운데 여기는 1이니까 1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봐. 얼마 더 생겼어? 1.5 더 생겼지? 또 얼마 더 생겼어? 1.5 더 생겼지? 딱 가운데 값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pH5라는 건 이 부피와 이 집어넣은 여기 분자값은 집어넣은 산의 양의 비례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집어넣은 산의 양이나 여기서 추가한 산의 양이 같다 이 뜻이라고. 오케이? 즉, 그 정확하게 25는 A랑 A의 부피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V1과 2V1의 중간값이 25이기 때문에 V1과 2V1의 평균 2분의 3V1이 25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V1은 3분의 50이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몰 농도가 2잖아. 몰 농도 2. 부피 곱하면 개수 나오지? 그러면 여기는 HCl 몇 개? 녹색으로 3분의 10개 넣은 거고. 야, 그러면 전체는 10, 3분의 30이거든? 그럼 전체 30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반응했어. 그럼 다시 여기 때려 넣으면은요. 10의 마이너스 5승은 그러면 30개 중에서 10개가 반응했으니까 남은 게 20개고 반응한 게 10이다. 그리고 곱하기 OH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OH의 농도는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그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 5 마이너스 로그 2. 따라서 요 값이 A가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로그 2거든? 그러면 N은 아니다. 밑에 걸로 가야지. 왜 위에 플러스로 했냐? 그럼 빼기 A니까 요게 A가 되죠. A는 로그 2. 그러면 N은 5
플러스 2 로그 2니까 로그 4가 되고 그럼 요 항목이 바로 뭐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거든. 오케이? 따라서 애가 4라 이 뜻이지. 4.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요 B가 1대4. 아, 남아있는 B가 1개고 반응한 게 4. 그런데 합쳐서 전체 10개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게 2개고 반응한 건 8. 그럼 HCl 몇 개 들어갔다고? 8개 들어갔다. 몰농도 0.2 곱하기 V2가 8이니까 V2는 얼마? 40. 그래서 V1은 3분의 50, V2는 40 해서 때려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죠. 근데 뭐 눈치 있는 친구들은 뭐 가운데겠거니 해서 풀었으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PV는 NRT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연결된 문제인데 쓱 보니까 온도는 일정에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V는 NRT 뭐 씁니까? 몰수 구하러 쓰잖아요. 따라서 몰수는 PV라고 쓰시면 되고 거기에서 내가 P도 구해야 되고 X도 구해야 되는데 화학 반응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냥 일단 P는 1로 깎게요. 나중에 다시 P 붙여주면 되니까. 따라서 1 곱하기 1이라서 여기 B는 하나 있었고 여기는 뭐 3분의 2X가 있다 치자고요. 그래서 A하고 B를 처음에 반응을 시켰거든. 반응시켰는데 첫 번째 1에서 A의 부분 압력이 있는 거 보니까 A가 남았다는 거야. 아, 그럼 A가 남았으면 누가 다 사라졌지? B가 다 사라졌다. 근데 B가 하나 사라지면 C는 몇 개 생기지? 2개 생기니까 아, 이때는 C가 2개가 있었어. 그리고 부분 압력 왜 줍니까?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는 거지. 그런데 쌤 꼭지 A를 닫았는데요. 닫지 말고 그냥 A가 골고루 있을 테니까 제가 전체 부피 곱해버리자고. 그러면 전체 A의 개수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전체 부피 얼마지?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 따라서 여기에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아, A가 하나 남았어. 그런데 B 하나 반응하면 A는 2개 사라져야 되거든. 2개 사라져서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A는 3개가 있었어. 그러면 P는 1로 두기로 했으니까 X 곱하기 3분의 2가 3 떨어지면 되죠. 그럼 X는 얼마? 2분의 9.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고. 됐지? 그러고 나서 꼭지 A를 닫았답니다. 꼭지 A를 닫았어. 야, 그러면 기체가 골고루 퍼져 있잖아. 부피 B는 몇 대 몇이죠? 부피 B는 2대 3이니까 기체의 개수도 2대 3이겠지. 그럼 여기 있는 기체는 전체 기체의 5분의 3만큼 있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에 A의 개수, 그 다음에 C의 개수, 그리고 이 꼭지를 열었으니까 D의 개수까지 갈 건데 여기 1기압이 있잖아요. 그리고 D급복이 P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P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얘는 1P, 얘는 2P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 녀석의 5분의 3배 해주면 되니까 여기 A는 얼마? 5분의 3P. C는 얼마? 5분의 6P. 그리고 D는 1 곱하기 2니까 2개 해서 두 번째 CD 반응을 시킵니다. B는 없으니까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겠지 뭐.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시켰더니 다 과정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2리터더라. 요게 2리터면 여기는 1리터 고정이잖아요. 그럼 전체 부피는 몇 리터? 3리터. 그럼 전체 부피는 3리터인데 압력은 1기압으로 고정이니까 반응 후 전체 개수는 3개더라. 그럼 그거 이용해서 P 구하는 거죠. 니은은 금방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C의 불분율을 물었으니까 하나, 둘, 3개 중에서 2개니까 3분의 2다. 그래서 니은 됐고 이제 이거 P만 구하러 가자고요. 그런데 이게 P로 나와 있어서 C가 다 반응에 참여했는지 D가 다 반응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첫 번째 1번 케이스. C가 다 반응에 참여했다면. 야, 그럼 C가 반응에 참여했다면 개수 위 봐봐. 1대 3이잖아. 그치? 그러면 D보다 C가 딱 3배. 3배, 1배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사라지죠. 그런데 C가 다 반응을 하려면 D 양의 3배보단 애가 적다 이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화학 1에선 한 개의 반응물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래, 여기 나온 값들을 개수로 나눠. C의 개수는 얼마예요? 3. D의 개수는 얼마? 1. 그럼 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N은 얼마 나오죠? 5분의 2P. N은 얼마 나와? 2 나오지? 이게 C하고 D인데 그 값이 그 비율이 작은 게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럼 여기에서 C가 한 개 반응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녀석의 비율이 더 적어야지.
따라서 이 경우에 P는 5보다 작아야 된다. 뭐 D가 없을 수도 있다 치면 5 이하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C 다 반응했을 때 P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전체 몰수니까 우리는 전체 개수 쓰겠습니다. 액체는 날리고요. 전부 다 기체니까. 4덩어리가 한 덩어리 됐으니 마이너스 3. 그런데 C의 개수와 전체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C가 5분의 6P 반응하면 전체는 반응 전 전체에서 5분의 6P C만큼만 빼주면 된다. 그럼 반응 후 전체는 5분의 3P 플러스 2고 요 값이 전체 개수 3. 따라서 이 경우에 P는 얼마 나오지? 요게 1이니까 3분의 5. 요 조건에 맞아 들어가죠.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번엔 만약에 D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D가 저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D가 한 개 반응물이면 다시 요 과정 거쳐서 5분의 2P가 2보다 크면 되니까 사실 이게 반대죠 뭐. P는 5보다 큰 값이 나오면 돼요. 얘는 5보다 작은 값이니까 맞죠? 그러면 D가 한 개 반응물이면 D의 개수보다 3배 더 크잖아요. 전체 변화가. 그렇지? 그럼 D가 2개 반응했으면 그렇죠. 그거의 3배, 6개 빼주면 되거든. 그럼 반응 전 전체는 요 두 개 합치면 얼마? 5분의 9P. 됐죠? 그리고 요 값에서 6을 빼면 되니까 빼기 4. 그 값이 3이다 떨어지고요. 그럼 이 경우에 P는 요게 7 떨어지니까 7. 그러면 9분의 5, 7에 35. 이렇게 나오겠네. 7, 9분의 5, 7에 35. 그런데 N은 5보다 커야 되거든. 그런데 5, 9, 45니까 5보다 작으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거지. 따라서 P는 3분의 5다. 디귿선지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좀 걸리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푸시면 된다. 마지막 문제니까 어렵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